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4월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고가 시계 보도 사건에 가담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관련 언론사 관계자의 수사 의뢰도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2009년 일이고요.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또 많이 좀 잊은 사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 팩트만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SBS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앵커 옆에 이렇게 큼지막한 글씨로 논두렁에 버렸어라고 합니다. 시계가 있고요. 대통령 부인이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몰래 갖다 버렸다. 그것 자체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건 사실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예. 예. 자, 지금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됩니다. 근데 보도가 됐을 때 누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보통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검찰에서 얘기를 해주죠. 뭐 그런 경우가 취재의 일반적인 관행처럼 돼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 자체가 국정원이 기획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해서라는 게 어제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당히 친분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친노의 어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떤 충격 이런 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땠습니까? 실제로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예. 참 참담하고 지금 이제 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그 책임 법적 책임이라 사실적 책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결국 이 자살에 이르게 됐는데 결국 그 자살이 단순하게 스스로 이 목숨을 끊었다는 그 실체적 진실 외에 결국 이 사회적으로 정적을 제거했다, 사회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랬는데 문제는 여기에 저희 정권이 깊숙이 개입해서 그것을 조작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참담한 일이죠. 제가 이런 질문부터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그런 망신 주기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그런 보도가 나갔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늘 가끔씩 노 대통령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오랫동안 이제 직접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예.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은 그때 그 광우병 이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고 청와대에서 뒷산에 올라가서 눈물 흘리면서 또 반성했다. 두 번이나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릴 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기회를 맞겠다 이런 이건데 방법이 없죠. 결국 가장 이 진보 진영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과 유리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랑 결국 부정부패고 예. 또 진실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서민의 대통령이 아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람이다. 예. 이런 이미지를 더 씌워서 결국은 이 망신 주고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게 만들겠다는 그 치졸한 이 공작임이 지금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팩트와 관련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정원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기획을 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중앙언론사 기자 출신이시니까요. 네. 검찰이나 이런 거 출입을 하다 보면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특종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특종을 주는 사람들은 보통 뭔가 의도를 갖고 주는 경우도 있죠.
예, 사실은 특히 검찰에서 원래는 수사 내용을 사실 언론에 이렇게 알리면 안 되는 게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워낙에 심하고 또 기자들은 뭔가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들을 여러 방법으로 사실 취재를 하잖아요. 예. 뭐 저녁에 불러서 소주를 그렇죠. 한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포석이 있는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내고 하는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실제로 흘렸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그렇죠. 안 검찰도 된 안 했다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맡았었던 이인규 예. 그분은 이 검찰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그 당시 언론 보도가 났을 때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뭐 이쪽이 아니라 국정원 쪽 아니냐는 식으로 또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예.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과거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런 소위 정보기관들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던 이 나쁜 버릇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이 부끄럽고 이걸 계기로 정말 국정원은 제대로 개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 TF가 있는데 그건 적폐청산 TF를 하는데 사실은 과거의 잘못을 뭐 들춰내서 그걸 광정하는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의 선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구속이 됐는데 이분이 구속되기 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이분은 사실은 상당히 애국자로 또 알려진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 합의문을 기초했던 분이고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지금 TF가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뒤져서 과연 과거에 비밀로 했던 것들을 전부 지금 검찰 테이블에 갖다 놓는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TF가 좀 선을 정확히 그 지켜줬으면 논의는 좋겠다. 예, 이런 일단 생각이 그 듭니다. 논의는 네. 두 분께서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죠. 일단 팩트만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당시 수사를 총책임졌던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지금은 뭐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뭐 지금 가 있대요. 뭐 제가 어떻게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떠났는지는. 아무튼 당분간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인은 입을 닫겠다라고 했는데 국정원 TF와의 전화 통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했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서가번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이 사건의 이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예. 실제로 이명박 정권의 이 개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서 수사를 총지휘를 했고, 뭐 지금 국정원 그 말장난 지금 하고 있을 그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잖아요. 이 그 본인이 지금 마치 구계자처럼 제3자처럼 관전평해서는 안 되고 물론 뭐이그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실제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검찰이 차제에 분명하게 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야말로 이 그 공명정대한 이 그 수사를 하는 그런 바른 검사로 거듭나는 예, 알겠습니다. 되기를 위해서도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그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인규 당시 그 부장의 중수부장의 그 발언이 하나하나가 핵폭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앞으로 뭐 수사를 받게 되겠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그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아직 수사 대상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뭐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러면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칠 사람들이 왜 다쳐야 됩니까? 예. 본인이 얘기하듯이 예. 본인이 입을 열면 왜 다치냐고요. 다친다는 건 뭐겠습니까?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불법 행위를 한 것을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역사 앞에 밝혀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이인규
부장 밑에서 일했던 과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병우 과장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아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내용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신줘라.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불구속 수사해라. 이 청와대가 누구를 구속 수사해라, 불구속 수사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찌 됐든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병우 당시 과장은 무슨 소리냐, 구속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우병우 수석도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이 있든 당시 수사 상황이든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죠. 예. 그러니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문체부 간부들의 좌천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나온 것이 국정원의 추명호 전 국장이 소위 비선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등등을 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보고했다는데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지금 이 시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우병우 과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지금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불러서 이야기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관련해서 저는 이분하고 전혀 안면도 없는 분인데 지금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에 옮겼다는 표현을 하셨고 피의자로 될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예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마 많은 과정을 알겠지만 결국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분도 검찰에 아마 조사를 받게 될 거고, 그때 본인이 어느 정도 밝힐지는 몰라도 소위 국민들한테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거 예단하는 건 지금은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무척 민감한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민감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박연차 게이트까지 다 조사하자라고 지금 일각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입니다. 만약에 공론화된 자리에, 공개적인 자리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선다면 지금의 여당은 당연히 그때 국정원 지시 받았느냐, 왜 그런 얘기 했느냐, 왜 없는 얘기 지어서까지 대통령 망신시켰느냐,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겁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건 그거고 박연차 게이트 수사 내용 공개해라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무슨 정치적 코너에만 몰리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집니다. 지난 정진석 의원도 그 패륜적 발언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과 관련된 그 발언, 패륜적 발언으로 또 공격을 해대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640만 불이 받았다. 지난 보수 시민단체에서 고소했는데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 한 거 아니죠. 예. 과거 정권에서 하는 건데 실제로 확인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은 또 어떤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는 것은 정말 패륜적 행위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국민들, 더군다나 이 국민의 대표고 또 국민을 대표해서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정당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 있는 당으로서의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렇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을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아드님 또 사이. 그랬는데 이 640만 달러죠. 결국 박연차 씨로부터 받았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서 의원님은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는데 무혐의는 아닙니다. 받은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인정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이 수사가 중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시 들춰내서 또 이걸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 지금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나아가서 이명박 정부 계속 뭘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걸 끄집어낸 거란 말이죠. 저는 뭐 자유한국당 소속도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서울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명박 정부 관련된 건 다 특수부에 배당을 하는데 이 사건은 왜 형사부로 배당하느냐? 그 사실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현 검찰은 이걸 적당히 하려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인원 보강 등을 검토해 보겠다. 뭐 또 특수부로 이동시키는 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온 거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과거의 적폐를 놓고 이 정치 공방화 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전 대통령의 이 가족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칼날이 깊이 들어온다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 문제를 이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한 그런 모양새로 가는 거죠. 민생은 지금 정치권이 팽개치고 예. 이 정치 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30초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제로 아까 그게 지금 짧게만. 자유한국당이나 예. 보수 중에서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이른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 그 검수 수사에서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잘못한 일들이 이른바 잘못한 일들이 수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럼 다 덮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고 그다음에 정치적 보복이다. 이게 지금 몰고 가 이 프레임으로 이 몰고 가겠다는 게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보수 진영들의 이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매개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일가의 그 640만 불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진흙탕으로 몰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마치 그냥 이 똑같이 같은 이 선상에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만 짧게 드리면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 안 하라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잖아요. 저는 잘못된 거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요. 예. 지금 이 과정을 보세요.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걸 뒤져서 계속 언론에 거기도 흘립니다. 지금 국정원이 과거에 흘렸듯이 이렇게 해서 이걸 문제를 부각시켜서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서 계속 지금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뭐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겨냥해서 계속 뭔가 칼날을 들이대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은 그에 대한 대응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블랙리스트- 잠시만요. 예,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얘기 논란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냥 이어서 지금 국정원 TF 국정원 개혁위원회 활동이 뭐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 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연결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 지금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블랙리스트 이게 지금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그 대선 때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 수사 박근혜 정권 때 이 그 결국 그 덮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하나하나 나오는데 그게 의도해서 그거를 뭐 일부러 캐내 가지고 정치 보복하기 위해서 캐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이명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르기를 합니까? 잘라서 그냥 이명박 때 것은 정치 보복이니까 덮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 나오지만은 각 부처별로 그러면은 강원랜드에 지금 좀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이 그 취업 청탁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각 부서마다 그런 적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해결해야죠. 그거를 마치 우리가 그거를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예.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오히려 배반입니다. 지금 그렇지 블랙리스트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소위 국정농단 문제를 특검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할 때 나왔잖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는 국정원 TF가 소위 말해서 국정원 자료 뒤져서 고발하고 이런 형식으로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과정,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이 정도로까지 뒤졌나요? 각 부처마다 TF를 만들어 가지고 적폐청산하자고 뒤졌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정도가 있고 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것 수사하는 건 좋은데 계속 뭔가를 뒤져서 문제를 만들어서 들춰내면서 그거 역시 망신 주기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한 거죠. 노무현 정권 때 봐주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을 봐주기 위해서 뭐 뒤지지 않았던 게 아니고 봐주기 위해서는 다 뒤졌잖아요. 다 뒤지고 다 할 거 다 했는데 결국 안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이게 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 정권이 바뀌었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이른바 적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관리를 더군다나 청와대 문건조차도 어디서 기록관에 가서 끄집어 내온 게 아니고 예. 청와대 캐비넷에 놔두고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왔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의 진실 여부를 가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억지로 그걸 꽤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 모욕 주기 위해서 뭐 논두렁에다 시계를 버렸다는 듯이 그런 공작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실제적 진실은 가려서 그 책임은 물을 건 묻고 또 아닌 것들은 아닌 줄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역사가 뭐가 좀 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무리돼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백원훈 민정비서관 이분들이 청와대에서 공문을 내린 거 아니에요.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TF 만들어서 과거를 뒤져라. 근데 이 공문이 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밖에 없는 분들이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죠. 지시를 각 부처에 한 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고발했는데 이거는 지금 청와대가 소위 말해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게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과정으로 오고 있는데 저는 잘못된 걸 감추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근데 그걸 다 뒤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임기 5년 내에 적폐청산 할 수 있겠어요? 예. 우리 그러니까 의원님 한 제가 말씀 보기에 좀 그 관련돼서 새로운 팩트를 적절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선에서 의원님께서도 이제 정리하시는 게 아시지만은 필요하다고 봐요. 청와대에서 지금 방금 그 임종석 실장이나 그 백원훈 비서관 공문 내렸다는 것들이 공문을 내린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현황을 청와대 좀 보고해 주라. 이런 것들인데 청와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무슨 업무를 구체적으로 무슨 뭐 기획안을 내려서 지시를 한 게 아니고 협조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각 부처 일선 부처에 충분히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여권 야권에서 가장 뭐 적폐청산 얘기는 계속 오랜된 논란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새로운 팩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부분 뭐 논두렁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야 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만 짚어봤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